네, 루키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뜨겁게 방영됐던 드라마가 갑자기 기억납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맞나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뭐 이런 걸 하면 어떤 걸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루키에 모실 분은요, 저는 이분은 좀 미래를 본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어떤 느낌, 선견지명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루키입니다. 우리 변지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저희 와우 글로벌에 함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제가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 테고요. 먼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변지환이 누군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와우 글로벌 파트너로서 함께 하게 된 변지환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약 15년간 자문사, 그다음에 증권사, 운용사를 거치면서 그 트레이딩 부서에서 이 딜러로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다뤄왔고 외환, 뭐 인덱스, 그다음에 이제 커머디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투자 경험들을 쌓아왔고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 뭐 글로벌 투자, 매크로 이런 단어들은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해외 투자, 이 매크로 투자는 더 이상 이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흐름이라고 시청자분들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필드에서 활동했던, 일선에서 활동했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좀 실전적이고 효용성 있는 전략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와우 글로벌 시청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설파하고 네, 공유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일단 선견지명 미래를 보는 눈. 변지한 대표가 이 글로벌 증시라고 해야죠. 미국 주식이라고 할게요. 미국 주식에 관심을 보인 게 몇 년 된 전부터인가요? 그게 연수로 따지면 한 2013년도 2012, 13 네, 이렇게 13, 14년부터 그때?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이제 증권사 이후에 프랍 딜링룸에 들어가면서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법인 자금을 제가 일임해서 딜러로 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국내.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어요. 앞서 저희 이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 여쭤봤을 때 그때 HTS도 없었다. 맞아요. 그래갖고 HTS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고 근데 그쪽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미국 주식이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자, 어떤 매력이 있었나요? 미국 주식.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은 국내 현선물 차익 거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포지션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선물 시장이 아시아에서 최대 거래 규모, 최대 거래량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웩도독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선물 시장이 이제 현물 시장을 좌우하는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돌발 이슈라든지 돌발 변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사실 좀 지쳤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해외 투자 주식과 뭐 해외 선물 이런 것들을 접했는데 국내 시장과 다르게 미국 시장은 그 금리라든지 뭐 실업률 아니면 이런 뭐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도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언제 몇 시에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 다 이제 오픈이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그런 깔끔하고 잡으면 노이즈가 없는 그런 마켓에 대해서 좀 구미가 당겼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국내를 과감하게 좀 축소를 하고 해외 쪽으로 이제 그때 넘어갔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미국 글로벌 증시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매매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필수적이게 새벽 시간에 미국장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졌는데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내에 어떤 이런 이 해외 투자 관련한 인프라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이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매크로 이슈나 매크로 경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서는 분명히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선견지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지금 이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어떤 지침도 좀 있었고 막 뭐 솔직히 좀 뭐 거칠잖아요 우리 시장을 보면.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깔끔함 이런 것에 매료돼서 쭉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쭉 국내 쪽은 좀 축소를 하면서 오히려 글로벌 쪽으로 미국만 하셨나요? 아니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상품들도 굉장히 유럽.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브라질 채권도 제가 좀 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되는 거는 그냥 돈 되는 거는 보이면 합니다. 글로벌 전천후시네요. 네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자격증을 보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럼 보통은 사실 그런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은행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흘러가는데 은행의 근무 경험은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소리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눈에 흔치 않은 자격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CFP라고 해서 국제공인재무 설계사인데 네. 거기에는 이제 뭐 세금, 부동산, 뭐 상속, 뭐 보험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가 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은행을 가기 위해서 대학교 때 은행을 취업하려고. 네, 취업하기 위해서 그걸 땄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 모집하기 이전에 소위 그 이력서에 줄 하나 더 넣기 위해서 증권사 인턴을 지원했는데 그게 이제 덜컥 합격이 돼서 그 경력에 줄 하나 넣기 위한 인턴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원래 3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만 하고 줄 하나 넣고 은행에 이제 가야겠다 했는데 그 3개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송두리째를 바꿔놨죠. 어떻게 바꿔나요? 그러니까 3개월이 끝난 다음에 매력을 느끼셔서 그냥 앉으신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안 놔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완전 흠뻑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입사하게 되면 각각 이제 인턴 사원들한테 사수가 배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저한테 배정됐던 사수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물옵션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걸 배우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선물은 사실 빠르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빠르죠. 제가 처음 딱 거래를 했는데 5초나 걸렸을까요? 제가 한 30만 원을 벌었거든요. 5초 만에 30만 원. 그 순간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변했던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돈이 순간 숫자로 보였겠네요. 네,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한 약 15년 넘게 이쪽에 계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틴다라는 게 사실 쉽지도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시고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TV까지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거기까지 올라옴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나만의 어떤 비결?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사실 다뤄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 돈, 그다음에 뭐 법인 돈, 그다음에 뭐 제 돈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일선에서 거래를 해보면서 상당히 좀 넓은 시야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넓은 시야. 예, 그래서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때가 다 있거든요. 그래요. 주식을 해야 되는 때, 혹은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채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좀 방어주로 가야 될 때,
아니면 뭐 최근에 골드처럼 상품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될 때.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제가 다루고 항상 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글로벌 핫 머니들이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할 때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시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늘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다루면서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돈을.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오시고 한국 GDP까지 입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변지환 전문가, 변지환 대표만의 투자 철학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철학이라면 철학이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항상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할 때 머릿속에 상기시키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거는 뭐 많은 분들도 동감하시겠지만 오답 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항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매몰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거를 좀 반대로 사고의 전환을 하면 수익을 내기보다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나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기 보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귀결되더라.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시장에 순응하라 합니다. 시장에 순응하라. 네, 시장에 순응해야 한다. 사실은 시장은 맞고 저는 틀린 거거든요. 예. 시장은 맞고 나는 틀리다? 예, 특히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들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다 보면 시장을 거스르는 어떤 투자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고집하게 되거든요. 고집하게 되고 버티게 되고. 근데 그거는 정말 해외 투자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제가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살짝 접고 시장에 순응해야 한다. 그 두 가지가 아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후자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생각이 막 나요.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어떤 기업은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또 올라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실적이 잘 안 나왔으면 말 그대로 또 주가는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혼돈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글로벌 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스마트함에 또 반한 것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함에 있어서 시장에 역행하지 말고 뻗대지 말고 덤비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가장 쉬운 질문 같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 사실은 세계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저성장 저물가였습니다. 그 저성장 저물가, 이 저성장 저물가라는 이런 큰 트렌드가 2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속에서 기회들과 종목들 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현재의 작금의 어떤 글로벌 이 트렌드는 고물가, 그 다음에 이제 저성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그래서 어떤 이런 큰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트렌드의 변곡의 초입에서는 앞으로 소위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굉장한 투자 기회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런 큰 트렌드의 초입 단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국내에도 있겠지만 해외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지금 도처에 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잘 잡아야 앞으로 10년, 20년 또 우리가 해먹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되게 진하다? 뭐가 진하다 하면 사골 같은 느낌? 푹 우려낸 느낌. 왜냐면은 앞서 주식, 그러니까 은행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시는데 5초 만에 내 통장에 30만 원에 매료됐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이신 거거든요. 왜 지금 주식을 하세요?
수익 창출하려고 나 이거 심심해서 하는 거야라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익 창출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국내 시장, 글로벌 증시 전부 다 아우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경제TV까지 입성을 하시고 그래서 와우넷 글로벌 전문가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그런 거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딱 들어보면 좀 깊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사골 변지환. 그래서 우리 변지환 대표는 사골 국물처럼 진한 하지만 깊은 뭐 그런 맛. 그러니까 사골이 사실 볼 땐 모르거든요. 쭉 마시고 난 다음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내가 진짜 좋구나를 느끼는 것처럼 사골 변지환이라는 그런 필명을 한번 쓰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좀 저희가 이야기해보니까 제가 푹 빠져서 깊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증시 다 해보셨다니까 각 나라마다의 어떤 증시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위트와 센스 있게 네 글자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자로. 미국 증시는 제가 다이나믹으로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그래 다이나믹. 짧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상한가가 이제 넓혀졌지만 미국은 상한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페니 주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다만 탑주 이러한 것들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이나믹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유럽 가보겠습니다. 독일 한번 가볼까요? 독일 증시도 해보나요? 독일이요. 독일 증시 네 글자로 독일은 지루하다. 지루하다. 네, 독일이 은근히 이제 유로존 내에서 아무래도 독일이 최정상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또 미국처럼 굉장히 또 활발해요. 그래요? 그럼 프랑스 네 글자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요. 네. 프랑스는 정신없다. 정신없다.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전 이탈리아쯤 가면 좀 정신없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약간. 요건 저 듣고 싶어요. 네,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유로존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뭐 재정 적자라든지 재정 비율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채권 금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태리는 제가 처음에 찍먹을 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했죠. 네, 아시아 쪽도 좀 하시나? 중국 한번 가볼까요? 중국이요. 중국 네 글자로? 좋습니다. 중국. 중국은 못 믿겠다. 네. 이거는 추가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요. 네. 일본은 정적이다. 정적이다. 예, 약간 일본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시장은 네 글자로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시장이요. 우리는 어떤가요? 널뛰기다. 널뛰기다. 네. 이것도 일부분 공감이 되네요. 네. 널뛰기. 제가 한창 이제 국내 현선물 차익 거래하고 주식하고 할 때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널뛰기다. 널뛰기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현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못 믿어서 질문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드림으로써 또 한번 우리 변지한 대표를 다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경제TV 와우넷 글로벌의 이제 전문가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회원분들께 끝으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는 거 볼 때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저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취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실제의 매매 전략이 굉장히 매칭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금토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이런 매크로 변수나 정책 이슈들을 보시면서 정작 투자 전략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MDD 그러니까 손실을 뭐 마이너스 3% 4% 단타를 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투자 아이디어랑 실제로 취하고 있는 전략이 굉장히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고찰 없이 맹목적으로 사고 팔고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내 자금, 투자 자금이 소위 뭐 생존 자금인지
아니면 여유 자금인지, 그리고 내가 전업 투자자인지 아니면 본업이 있고 재테크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굉장히 그냥 맹목적으로 매몰돼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와우 글로벌 파트너로서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그런 좀 최적의 매칭이 되는 그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좀 제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여튼간에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에 와우 글로벌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변지한 대표와 루키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선견지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시절부터 글로벌을 봐야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선견지명이었는데 그 이유를 인터뷰 끝에는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변지한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앞서 사골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린 것처럼 굉장히 말씀을 하는 내내 굉장히 깊다라는, 그리고 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깊고 진한 그런 매력을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사골 변지한 대표,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보면서 변지한 대표의 한국경제TV에서의 활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